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꽃도 피었고요.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 새소리까지 들립니다. 가끔. 예도는 지금부터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25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헤겔이 직접 쓴 독일어 원문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또한 서양 철학의 철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또 헤겔의 깊은 사유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강의의 클래스의 차이와 존재론적 무게를 아시는 분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폰 데얼 메토데 디젤 베베궁 오들 데얼 비센샤프트 여기까지가 그 뒤에 있는 다스 메러러 뒤에 붙어 있는 거야. 앞으로 뺀 거예요. 지금 헤겔이 켄트 S S는 뭐야? 쭈겠죠. 안 쭈개변의 쭈야. 켄트 S 네티 샤이는 포라우스 다스 메러러 안 쭈개변. 이러한 운동의 방법 또는 학문의 방법 중에서 몇 가지를 앞서 언급하는 것은 이게 이제 쭈 부정사가 주어인가요? 네티 샤이는 켄트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방법 중에서 이러한 운동의 방법이죠. 그죠? 헤겔한테서 학문은 운동이에요. 변증법 쪽으로 변해가는 그 운동을 통하여 생성 변화하는 게 헤겔한테서는 지야, 비센이야. 그죠? 지식이죠. 학문이야. 그래서 운동의 방법과 학문의 방법은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몇 가지를 언급하는 거, 학문의 방법 중에서 그게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얼 베그리프 리크트 아벌 쇼 인뎀 게작텐. 그런데 이 학문의 방법의 개념은 그러나 이미 말하여진 것 안에 놓여 있어. 이미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 그리고 이 학문의 방법의 본래적인 서술은 und ihre eigentliche Darstellung gehört der Logik an der ist vielmehr dieser selbst. 이 학문의 방법의 본래적 서술은 논리학에 속하는 것이며 차라리 논리학 자체야. 그러니까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논리학의 주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헤겔의 논리학의 처음부터 거의 한 50페이지까지가 이런 학문의 방법에 관하여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이 학문에 대하여 왜 이야기하는지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Denn die Methode ist nichts anderes als der Bau des Ganzen in seiner reinen Wesenheit aufgestellt. 왜냐하면 이 방법은 순수한 본질 안에 세워진 전체의 구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질 안에서 세워진 순수한 본질, 그죠? 전체의 구조, 구성물, 구조 전체를 다루는 게 그게 바로 학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신현상학이 끝나고 그 위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논리학이 전개되잖아, 그죠? 그러나 정신현상학 안에서의 정신의 경험의 지식을 다루는
이 정신현상학 역시도 학문의 방법 전체의 구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죠? 해결한테서는 어찌되었건 진리는 전체인 거야, 전체. 계속 따라갑니다. 폰뎀 히리벌 비스헤얼 강바렌 아벌.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것으로부터 볼 때 미센비얼 다스 베부스트자인 하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학문의 방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온 게 있어. 강바를. 그것으로부터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 그게 뭔가 하면은 Das auch das System der sich auf das was philosophische Methode ist beziehenden Vorstellungen. 여기까지가 다스절에서 주어겠죠. 그죠? Einer Vorschollen Bildung angehört. 이게 angehören에 걸리는 거야. 삼격으로서. 자, 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다스바스, 그죠? 바로 그것과 관계된 표상들의 체계 역시도 이미 사라진 행방불명된 교양에 속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관계된 표상들의 체계 역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로 그런 교양에 속하는 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수학적 방법에 근거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철학적 방법을 수행했던, 확립했던 그런 모든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은 이것과 거리를 두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런 학문의 방법은 이미 정말 탁월한 비유를 쓰는데 페얼숄렌이에요.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교양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Wenn dies etwa renommistische oder revolutionär lauten sollte. 이러한 말이 예를 들어서 레노미스티슈,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는 레볼루치오네르, 혁명적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그런데 폰 벨시엄 토너 이히 미히 엔트페언트 바이스, 나는 이러한 어조에 대하여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해겔 자신은 사실 이 말은 호언장담이나 혁명적인 발언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삶과 더불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문제로 삼는 철학은 수학적인 형식 논리에 갇혀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말이 혁명적이거나 아니면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조이스트 주 베덴켄 다스 델 비센샤프트 리어 슈타트 덴디 마테마틱 헤얼리, 수학이 빌려준 학문적 호화스러운 옷이죠. 그죠? 여기서 슈타트는 국가가 아니야. 호화스러운 아주 뭔가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장식품을 말하는 거야. 슈타트가 학문적 장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제공한, 수학이 빌려준 학문적
국가가 아니라 학문적 호화로운 옷, 장식품은 그런데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수학의 장식물은 폰 에어클레룽엔, 첫째가 설명이야. 두 번째 아인타일룽엔, 구분하고 분할하는 거. 세 번째 악시오멘, 공리들. 네 번째 라이엔 폰 테오레멘, 일련의 정리들. 그 다음에 이어렌 베바이젠, 증명, 구른트 제젠, 원리, 운트, 그리고 된 폴건, 추론하는 것. 마지막으로 운트 슐리센 아우스 이넨, 결론을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수학이 제공해주는, 수학이 빌려주는 학문적인 어떤 옷이야. 화려한 옷이야. 이 화려한 학문적 옷이 schon in der Meinung selbst wenigstens veraltet ist, 이미 그 견해나 생각 자체에 있어서 적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고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방법에 의하여 설명, 공리, 정리, 추론, 결론, 이러한 것에 의하여 확립된 학문적 화려한 옷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그 생각이나 의견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학문적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계속 따라갑니다. Ben auch seine Untauglichkeit nicht deutlich angesehen wird, so wird doch kein oder wenig Gebrauch mehr davon gemacht. 자, Ben auch,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설령 이러한 수학이 제공해주는 학문적인 어떤 옷, 학문적인 화려함, 그게 자인이겠죠. 그죠? 그것에 무용함이, 그건 별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무용함이 분명하게 통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그 무용함을 사람들은 전부 다가 분명하게, 그죠? 그것을 통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und wenn Lied an sich gemissbilligt wird, doch nicht geliebt. 여기서 에얼도 wissenschaftliche Staate를 나타내겠죠. 그죠? 자, 이러한 수학이 제공해주는 학문적인 화려한 옷, 그것이 자체로 거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doch nicht geliebt, 사랑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심코 그것을 그것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통찰하지 않아도 자연적 사용하지 않게 되고, 또한 이러한 화려한 옷이 거부되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이것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거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글쓰기가 독특하죠. 그죠? 자연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푸코의 에피스템에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서 나타나잖아.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Und wir müssen das Vorurteil für das Vortreffliche haben. 우리는 탁월한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 그렇죠. 그죠? Vortreffliche. 탁월한 것, 우수한 것, 뛰어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다. 이게 뭐야? 그런데 여기서 탁월한 게 바로 수학적 방법이야. 그것을 철학에 적용시켜서 철학자들도 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것은 das es sich in den Gebrauch setzt, 사용 속으로 자신을 정립시키며, 그리고 beliebt machen,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인기 있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탁월한 걸 좋아해. 뛰어난 것을 좋아해.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은근슬쩍 사용되게 되어서 인기 있게 만들어지게 돼. 이 어려운 해결의 원문이 팍팍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이 탁월한 것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무심결에 다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용 속으로 스스로 파고 들어가 또 이 탁월한 것은, 그래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만들어. beliebt machen.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해겔이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 es ist aber nicht schwer einzusehen.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곧 뭔가 하면은 dass die Manier einen Satz aufzustellen, 하나의 명제를 세우고 Gründe für ihn anzuführen, 이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und, 그리고 den entgegengesetzten, 정반대의 명제를 durch Gründe, 근거를 통하여 ebenso zu widerlegen, 반박하는 이러한 방식은 수학의 방식이죠. 어떤 명제를 세워서 그리고 그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그리고 나서 반대 명제를 또한 근거를 통하여 반박해버려. 이러한 방식이 진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수학적 방법이 이젠 시대에 뒤떨어져서 더 이상 철학에서 사용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철학적 진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식이 될 수 없다 이 말.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플라톤부터 이어지는 철학적 진리의 오만함에 대하여 데리다가 철학의 여백 백색신화에서 까죠. 그죠? 예도가 이미 데리다 강의할 때 해놨어. 그것도 참고하세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해겔 비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진리를 다루는 해겔을 보는지 재미있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 Wahrheit ist die Bewegung ihrer selbst. 줄 빡빡 치십시오. 진리는 그 자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운동이다. 진리는 운동이야. 그래서 이건 죽은 시간과 죽은 공간을 다루는 수학은 결코 이런 살아있는 자체로 운동하는 이러한 진리의 운동을 다룰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해겔한테 핵심이에요. 진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운동인 거예요. Jene Methode aber ist das Erkennen, dass dem Stoff äußerlich ist. 그런데 저 방법은 재료나 소재의 외적인 인식이야. 재료 자체를 직접 다루고 소재를 직접 천착하여 들어가서 다루는 게 아니라 소재나 재료의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인식이 바로 수학적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에 근거한 학문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해겔이 자기가 말하는 철학적 진리관, 방법, 변증법적 방법은 뭐예요? 소재 자체에 직접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외적인 게 아니라 소재나 재료 내적으로, 그죠? 내적 차이에 참여하면서 지가 발생하는. 그래서 내용 바깥에서 형식 논리와 같이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끼워 맞추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자기는 그 내용 자체가 주어에서 수로로 갔다가 수로에서 다시 주어로 복귀하는 이런 방식의 운동하는 명제. 이게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재 외적이라는 거,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arum ist die der Mathematik, die bemerkt das begriffslose Verhältnis der Größe zu ihrem Prinzip und den toten Raum, wie das ebenso tote Eins zu ihrem Stoff hat, eigentümlich und muss ihr gelassen werden.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부터 der Mathematik, 관계대명사 D가 슈토프 학까지 걸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 자, 다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바로 수학에나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Ist die der Mathematik eigentümlich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학문의 방법은 그게 바로 지야, 주어예요. 삼격, 마테마틱, 수학에나 eigentümlich, 독특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이열이 또 수학이야. 수학에 내맡겨져 있음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 자체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사태의 소재나 재료의 바깥에서 인식하는 이런 수학의 방법. 이런 방법은 수학에나 어울리며 독특한 것이며 수학에 내맡겨진 방식인데, 그러면 수학이 뭐냐 봅시다. 이제 관계대명사 해석합니다. bemerkt, 앞에서 말한 것처럼 das begriffslose Verhältnis der Größe zu ihrem Prinzip. 자, 크기의 무개념적 관계를 자신의 원리로 소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죽은 공간과 죽은 1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재료로 소유하고 있는 수학. 그러니까 수학이 다루는 것은 1이라는 숫자든 크기의 관계든 공간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살아있는 생명 운동과 관계된 게 아니라 죽은 형식 논리와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에나 어울리는 학문의 방법은 헤겔 자신이 말하는 진리, 스스로 운동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진리관을 다룰 수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쏙 들어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Auch mag sie in Freier Manier das heißt mehr mit Willkür und Zufälligkeit gemischt. 자, 또한 이러한 학문의 방법은 곧 수학적 방법이지. 수학에 근거하여 학문의 방법을 확립한 그런 모든 걸 가리키는 거겠죠. 자, 이러한 학문의 방법은 또한 보다 더 자유로운 방식 안에서 머물고 있음에 틀림없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유로운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곧 자의적이고 우연한 어떤 것과 뒤섞여져 있어. 중요한 것은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나 우연한 어떤 것에 뒤섞여져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방식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은.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임 게마이는 레벤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in einer Konversation oder historischen Benennung mehr der Neugierde,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네. als der Erkenntnis wie ungefähr auch eine Vorrede ist bleiben. 인식적이기보다는 호기심에 빠진 그러한 대화나 역사적 교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면을 훑고 있는 그런 잡담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학문적 방법은 말은 자유로운 방식인데 거기에는 자의적이고 우연한 것이 뒤섞여져 있고 또한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철학적 인식에 집중하기보다는 호기심에 집중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역사적 교훈을 나누는 그런 것에서 쉽게 나타나는, 그리고 심지어는 또한 대략적으로 말해서 어떤 책의 서문에나 있을 법한, 이 서문은 헤겔이 별로 좋지 않게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작가의 서문이라고 하는 게 뭐야? 거기에는 대개 그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그 작품이 구조가 나타나며 요약되어 있잖아, 그죠? 그걸 읽고 사람들은 정보 차원에서 책은 읽지 않고 내용은 서문만 읽고 그 서문의 구조를 갖고 자기가 그 책을 다 읽은 것처럼 논평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방법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학문의 단계는 이런 서문만 읽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Im gemeinen Leben hat das Bewusstsein Kenntnis, Erfahrungen, Sinne, Konkretionen, auch Gedanken, Grundsätze. 자, 일상적인 삶에서, 이것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문은 결코 일상적인 삶에서 잡담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하이데거의 존재의식은 떠오르죠, 그죠? 헤겔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은 평균적 인간의 의식인 거예요. 세인의 의식인 거예요. 헤겔한테서도. 그래서 일상적 삶에서의 의식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경험도 갖고 있어. 그리고 감각적인 구체화들도 갖고 있어.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사상도 갖고 있고 원칙도 갖고 있어.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 역시도.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있는 의식처럼 이런 평균적 의식 역시 경험도 있고 감각적 구체화도 있으며 또 지식도 있고 사상도 있고 원칙도 있어. 심지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이데거 연상시킵니다. 진짜 이 문장은 졸레스 자이넴 인할트 졸레스가 다스에 걸려. 다스의 선행사예요. 다스 알스 아인 폴한데네스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오들 또는 알스 아인 페스테스 루엔데스 자인 오들 베젠 길트 확고한 어떤 정지되어 있는 확고한 존재나 확고한 본질로서 간주돼. 눈앞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완전 하이데거 연상시킵니다. 그런 것을 자신의 내용으로서 갖고 있어.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을. 그래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비본래적 실존에 빠져서 모든 지식을 평준화시켜. 뒤에서 헤겔은 또 이러한 정보 차원에서 철학을 공유하는 자들을 또 공격하는데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또 다른 게 또 나타나.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서문에서 철학이 뭔지를 헤겔은 보여주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 참 오래됐죠. 이미 거의 2세기가 지난 책인데 200년이 다 됐는 책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식은 눈앞에 있는 것, 확고하게 정지해 있는 존재, 그리고 확고하게 정지해 있는 본질, 이런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도가 옛날에 정치 강의할 때도 가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해서 간추려서 하나로 요약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쓸 건데,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정치적 힘을 위하여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소리죠, 그죠? 그래서 완전 실용주의적인 거야. 쓸 수 있는 것만이 유용한 것만이 이론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철학 안 합니다. 이리저리 떠돌고 다니지만은 철학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가벼운 어떤 정치적 억견에 빠져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고, 그죠? 스스로 판단하여 교양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옹호하는 그 특정 정치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공격하는,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사유들이 많죠. 완전 이데올로기보다도 못한 그런 사유를
자기가 철학 위에 있는 것처럼 해결도 동일하게 비판해. 계속 뒤로 가면서. 철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만 유용한 거야.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이론만 유용한 거야. 그게 무슨 고전이야. 쓰레기지.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Es läuft teils daran fort. 이러한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 S가 그런 의식을 받는 거겠죠. 그죠?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것에서 자기의 길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타일스, 또 부분적으로는 운털 브리히트, 에스덴 쭈잔멘항, 두르히티, 프라이어, 빌퀴얼, 위벌, 졸헨, 이날트,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의 자유로운 자의적인 생각을 통하여 어떤 연관을 중단시키기도 해. 그래서 어떤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진행시키기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떤 연관을 중단시키기도 해. 그리고 verhält sich als ein äußerliches Bestimmen und handhaben desselben. 그래서 이러한 내용 연관을 외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소유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철학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게 많아.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자의적인 자유에 의하여 내용을 재단하고 그 내용 연관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는 그런 거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의식, 하이데거적으로 세인의 의식, 평균적 인간의 의식인 거야. 그게 바로 Es führt ihn auf irgendetwas Gewisses. 자, 이 의식은 또한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세인의 의식이겠죠. 이 의식은 그 내용 연관을 어떤 확실한 어떤 것으로 소급시켜가. 비록 그것이 sei es auch nur die Empfindung des Augenblicks vielen auf 뭐뭐로 소급해 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순간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도 그 느낌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진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확실한 것으로 소급시켜가. 그런데 und die Überzeugung, 이런 확신은 ist befriedigt, 충족돼. 언제 충족되는가 하면 wenn sie auf einem ihr bekannten Ruhepunkt angelangt ist. 그 확신이 자신에게 잘 알려진 어떤 정지점, 그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정지 지점이 있겠죠. 그죠? 휴식할 수 있는 휴지점이 있겠지. 그 지점에 이런 확신이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이런 확신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학문이 아닌 거예요. 단지 이것은 순간적인 어떤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 근거한 확신은 뭐예요? 그 확신에 잘 알려진 어떤 정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 거야. 그러나 사태 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자기의 주관적 느낌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Wenn aber
die Notwendigkeit des Begriffs den Losengang der resonierenden Konversation wie den Steifen des wissenschaftlichen Gefränges verwandt. 자, 개념의 필연성이, 그러나 개념의 필연성은 뭐예요? 해결한 데서 핵심적 용어죠. 그죠? 학문은 개념과 관계돼야 되는 거야. 해결한 데서는 이제 자기의 학문적 추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필연성은 해결한 데서 핵심 용어야. 이건 중요한 거야. 학문은 지금까지는 뭐예요? 학문은 이런 수학적 방법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제 개념의 필연성이 나와. 개념의 필연성은, 그런데 꼬치꼬치 캐묻는 레조니렌, 캐묻는 대화의 느슨한 진행도 거부하고, 또한 학문적 화려함의 어떤 경직된 진행도 거부해. 이건 두 개 다 거부해. 그래서 개념에다가 근거를 세워서 나아가는 학문의 필연성은 수학적 화려함과 같은 학문의 화려함의 어떤 경직된 진행 방식도 거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꼬치꼬치 쪼잔하게 캐물어가는 대화의 느슨한 진행도 거부해. 그렇다고 한다면 So ist schon oben erinnert worden, 위에서 이미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das seine Stelle nicht durch die Methode des Andens und der Begeisterung und die Willkür des prophetischen Redens ersetzt werden soll.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위치나 자리는 어떤 예감이나 감격의 비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예언자적인 말의 자의를 통하여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는. 자인의 스텔레가 매우 중요해요. 자인에는 개념이야. 개념의 자리, 해겔이 말하는 올바른 학문의 어떤 자세를 나타내는 이 개념의 자리는 첫째, 예감이나 감격, 이건 뭐겠어요? 낭만주의 시인들이나 문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슐라이의 마의 신학도 이런 것에 들어가지. 낭만주의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비방법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으며, 개념이라는 그 자리는 두 번째, 예언자들의 말에 자의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에 의하여 대신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뭐냐? 그런데 이런 예언자적인 말의 자의성, 예언자적 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Welches nicht jener Wissenschaftlichkeit nur, sondern die Wissenschaftlichkeit überhaupt verachtet. 이것은 저 화려한 수학적인 학문성만이 아니라 학문 일반을 멸시해버려. 그래서 곧바로 예언자적인 어떤 종교적인 발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학문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만주의적 감정이나 예감이나 감격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야. 종교적 예언자들이 말하는 종교적 엑스타시에 빠진 그러한 발언도 아니야. 학문은 두 개 다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개념의 특징을 이제 말을 했잖아, 그죠? 이제 뒤에 계속 나와. 그런데 지금부터는
칸트, 피테, 쉘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칸트, 피테, 쉘링에 대한 철학을 모르면 한 줄도 못 나가. 여기서부터도. 얘도의 클래스가 또 나타나는 시간일 거예요. 자, 진행해 나갑니다. 에벤조 베니히 이스트 나하뎀 디 칸티슈 노호 에얼스트 두르히 된 인스팅크트 비들 개푼데는 노호 토트 노호 운 베그리프너 트리플리치테트 주 이어를 아프조 루텐 베도이퉁 에얼호벤. 자, 칸트가 나와. 나하뎀부터 시작합니다. 나하뎀. 칸트의 트리플리치테트 삼중성이 나와. 어렵죠, 그죠? 이거 쉽지 않아. 칸트의 삼중성. 자, 비로소 본능을 통하여 재발견되고, 그러나 여전히 죽어 있으며, 또한 운베그리프는 무개념적인 칸트의 삼중성이 그것의 절대적 의미로까지 끌어올려지고, 다미트 이로써 die wahrhafte Form 참다운 형식이 in ihrem wahrhaften Inhalt 그것의 참다운 내용 안에서 동시에 aufgestellt 세워지고, 그리고 der Begriff der Wissenschaft 헤얼폴 개강현 이스트 그것으로부터 학문의 개념이 산출되어 귀결되어 나왔다는 것. 여기서 뭐예요?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의 삼중성이 절대적인 의미로까지 끌어올려졌어. 그리고 참다운 내용 안에서 참다운 형식이 세워지고 학문의 개념이 산출됐어. 삼중성이 뭐예요? 칸트의 삼중성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범주표 있지. 순수 이성 비판의 그 분석론에서 나타나잖아. 그죠? 오성의 개념을 다룰 때 이게 사실은 판단의 어떤 형식이야. 칸트한테서 오성의 범주는 개념이요. 이 개념은 또 뭐야? 칸트한테서는 선험적인 거야. 그죠? 선험적으로 앞서 있는 거야. 경험이 가능한 어떤 인식의 조건인 거야. 앞서 마련된 대가리 속에. 범주표가 어떻게 구성돼? 12가지야. 그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확장한 거기도 한데, 칸트식으로 정리한 거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양이야. 크반티테트. 두 번째가 질이야. 그죠? 그 질은 크발리테트야. 세 번째가 렐라치온이야. 관계야. 네 번째가 모달리테트야. 양태.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 예를 들면 양은 뭐야? 양은 아인하이트, 통일성, 필하이트, 다수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하이트, 전체성. 이 세 개가 바로 양을 나타내는 거야. 범주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질은 뭐예요? 질은 레알리테트. 첫째가 뭐죠? 실제성. 두 번째가 네가치온, 부정성. 세 번째가 이런 실제와 부정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제한성이 있겠지. 무제한적 부정을 제한하는 리미타치온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범주표는 네 가지가 다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전부 다가 삼중성으로 묶여져 있어. 마치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와 같이. 해겔 역시도 그렇잖아요. 정반합, 긍정, 부정, 그리고 부정의 부정, 적자, 대자, 그리고 적자, 대자. 이런 식으로 삼중성으로 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칸트의 범주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해가고 생명과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발전해가는 생명과 관계된 게 바로 개념이야. 해겔한테서는. 칸트의 개념과 달라요. 칸트는 범주표가 개념이잖아. 오성의 범주가 바로 개념이에요. 해겔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 개념은 운동하는 것이요. 그것은 생명운동과 관계된 거죠. 변화에 가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 운동으로 이것을 풀어버리는 거야. 인식론적인 거를. 해겔은 그죠? 그 삼중성인 거예요. 또 크게 보면 뭐죠? 크게 보면 순수 이성 비판의 삼중성이 있지. 감성론, 그 다음에 분석론, 변증론, 그리고 칸트의 전체 작품 안에서 삼중성이 뭐예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런 삼중성.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테에게 삼중성이 뭐예요? 피테의 비센샤프트 레레 학문론에서 삼중성이 뭐예요? 자아와 비하, 이것을 지향시켜서 절대자아가 나타나잖아. 이게 삼중성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쉘링한테서 삼중성이 뭐예요? 그건 자연 철학 안에서 나타나죠. 대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양극성, 폴라리테트, 그것을 지향시키는 동일자, 다스 이덴티셔. 이 동일자가 바로 절대자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삼중성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삼중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해겔이 비판하는 것은 칸트의 이러한 범주의 삼중성, 이것은 형식 논리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생명의 변화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경직된 거라는 거에 해겔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잡히는 거 하나도 없죠 지금. 그죠? 그래서 칸트가 본능을 통하여 비로소 재발견하고, 그래서 여전히 죽어 있으며 무개념적인 이 삼중성을 그 자체의 절대적 의미로 끌어올리고, 이로써 참다운 형식이 그 참다운 내용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학문의 개념이 산출된 이후로, 칸트의 개념이 학문화된 이후로 이 말이야. 에벤조 when he ist, 이제 해석합니다. derjenige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derjenige Gebrauch dieser Form für etwas Wissenschaftliches zu halten. 이러한 형식의 그 사용은, 이런 형식을 사용한 게 누구야? 칸트지 뭐. 이런 칸트의 이러한 형식의 사용은 학문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자기의 학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칸트를 비판하는. 그러면서 애둘러서 자기의 철학적인 그 학문의 방법은 칸트와의 차이를 통하여 형식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테와도 다르고 쉘링의 무차별적인 동일자의 철학과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사용은 학문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돼.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 드루히텐, 이러한 사용을 통하여 비열, 우리는 그 형식이 좀 레플로젠 쉐마, 생명 없는 도식으로
그리고 또 주 아이넴, 아이겐틀리엔, 쉐멘, 본래적인 환영,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 환영으로 그렇게 격화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그리고 Die Wissenschaftliche Organisation, 학문의 조직체가 줄 타벨러, 줄 치십시오. 타벨러, 일람표나 도표로 격화되어 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해겔이 지금 칸트의 범주표를 까는 거예요. 일람표, 타벨러나 범주표 12가지로 나누어져서 4개로 나누면서 3가지 특징으로 삼중적 특성을 보이는 이 일람표, 도표, 이런 형식적인 논리학에 가까운 이런 도표와는 자기 철학은 다르다. 이거는 학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쏙 들어오죠, 진짜. 정말 징그러워. 여도도 목이 다셨는데, 그죠?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조직이 일람표로 격화되어 버려서 칸트의 이러한 삼중성의 철학은, 그리고 이것은 생명 없는 도식이 되었어. 도식을 또 깝니다, 뒤에서. 그리고 참다운 환상과 같은 환영의 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상의 철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철학으로 그쳤다. 지금 해겔이 칸트를 그런 방식으로 까고 있어. 여러분, 엄청 재미있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